어, 4주차 다문화 상담 장애물과 관계 및 기법 3강 중에서 3-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7장과 부교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5장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 시의 수업 목표는 다문화 상담의 진단과 개입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중 시스템 관점, 개인 및 집단과 조직에 대한 개입, 효과적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 인종과 민족에 따른 선호 기법을 이해하여 다문화 상담이 나아갈 방향에 알맞은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의 일반적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 문화적 억압과 차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 억압과 차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만일 상담자가 내담자 개인의 정신병리나 부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문제 있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내담자에게 문제를 유발시키는 문제 있는 환경을 영속화시키는 데 기여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첫째, 내담자가 사회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내담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내담자가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내담자가 자기 삶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적 역사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며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내담자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진단에 따른 개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내담자와 내담자의 환경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고 상담 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긍정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또한 상담 종결 후에 상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목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단과 개입, 내담자의 자기 진단과 외재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사례 개념화를 위하여 상담자가 갖고 있는 다문화 사회적 관점의 개념 틀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름 짓도록 하는 것은 내담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이름 짓는가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한 내러티브 치료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명명해 보도록 합니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외재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 상담에서
내담자가 내면화한 사회 문화적 억압과 차별을 외제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과 개입, 문화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에서 내담자를 진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중에서 내담자의 문화적 정체성입니다. 내담자의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보편성 차원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인성과 가치, 신념 체계화와 같은 한 개인의 고유한 측면이며, 집단적 차원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사회계층, 종교, 장애 등과 같은 구분에 의해 형성되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경험한 내용이며, 보편적 차원은 문화적 배경과 관련 없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 거주지, 물, 안전 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 상담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집단적 차원이 간과되었음에 주목하여 상담에서 집단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주류민들은 주류민으로서의 특권에 따라 다양한 주의를 형성하고 비주류민을 억압하여 왔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체계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과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계를 예리하게 지각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킵니다. 특권에 대한 인식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이 없는 사람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특권층과 비특권층의 차이와 경계를 거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환경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서 내담자가 어떠한 특권과 억압을 경험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단과 기입, 세계관 이해와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신념으로서 세계관 형성의 통제 소재라는 두 가지 심리적 경향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 내부에 두느냐 혹은 외부에 두느냐에 대한 통제 소재의 신념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두느냐 혹은 체제에 두느냐에 대한 책임 소재의 신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해 본다면, 첫째, 내적 통제 소재와 내적 책임 소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운명의 정복자이며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거듭된 실패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울, 죄책감, 자기 비난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외적 환경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면 이러한 유형의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과도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외적 통제 소재와 내적 책임 소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에 둠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또한 문제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혐오적 감정을 자각하고 발산하도록 도우면
동시에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억압과 차별적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외적 통제 소재와 외적 책임 소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에 두며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도 외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환경의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너무 거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담자가 과도한 자기 비난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일 수 있음을 상담자는 이해하고 내담자의 억압적 태도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통제와 외적 책임 소재 수준이 높은 사람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외부로 돌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입니다. 편견과 차별의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혐오와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외적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유형의 내담자에게 이러한 태도를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내담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진단과 개인 문화 적응 수준 고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진단에서 내담자의 문화 적응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문화 적응 수준에 따라 사회 문화적 위치를 자각하는 정도와 주입된 문화에 적응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소수자들이 주류 문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이에 상담자는 어떻게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통주의 고수하기 유형입니다. 변화나 새로운 문화적 요구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원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내담자에게는 상담자는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조금씩 접촉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갖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변인으로 살기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이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모두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떤 문화도 편안하지 않게 여기며 의구심을 품는 유형으로서 양쪽 문화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양쪽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태도를 습득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화하기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새로운 문화의 관습과 의례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전통을 거부하거나 평가절하하며 이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자기 내적 대화 혹은 대인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문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이전 문화와 새로운 문화 요소들을 바탕으로 별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양쪽 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창조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입의 다중 시스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속한 다양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10대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내담자의 인성, 가족체계, 내담자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직업 전망, 내담자의 교육적 기회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주의 상담과 다문화 상담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활동을 위한 6가지 상담 원리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하기, 고난 공유하기, 목소리 내기, 인식 개선 촉진하기, 강점에 기초하기, 내담자에게 도구 남겨두기의 상담 원리를 인식하고 상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입의 내담자 개인 개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에서 내담자의 힘을 강화하고 자기 결정 및 통제,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상담자의 내담자 개인에 대한 개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해와 자각을 정진하도록 돕습니다. 내담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관 등이 자신에게 어떠한 억압적 차별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억압과 차별에 대한 대처와 변화 계획을 세웁니다. 내담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억압과 차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자원과 장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합니다. 내담자의 자원은 소질, 성격, 지식, 정서 능력, 대인 기술 등과 같은 심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위, 대인관계, 소속 집단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 또한 재산, 수입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 외모, 언어구사, 체력 등과 같은 신체적 자원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러한 자원이 있음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힘을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체험적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타인 혹은 외부 집단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가해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처하되 사람에 대한 기본적 존중의 태도를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공감과 타인 공감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문화 상담의 관점과 목표에 따라 서구의 전통적인 치료 기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개입, 다양한 기관과 연계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물학적 가족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가족의 일부처럼 느끼는 사람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 친구, 친척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기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내담자 문화권의 전통적 치료자와 상담자가 협력할 때는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 및 기관에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어 내담자가 지역사회로부터 스스로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문화적 유능성 발달 수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관이 억압과 차별 가운데 있다면 상담자는 개인 내담자에 대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여 억압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자들이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가 지닌 대부분의 문제는 조직적 차원의 체계적 차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크로스 등은 정신건강기관의 문화적 유능성 발달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하여 문화적 파괴, 문화적 무능, 문화적 무지, 문화적 초보, 문화적 유능, 문화적 숙달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수 집단을 제거하거나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조직을 문화 파괴적 조직이라고 하며 문화적으로 무능한 조직은 의도적으로 문화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배 집단의 문화적 우월성에 심하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 내담자나 공동체를 도와줄 능력이 없으므로 고용이나 조직 관리에서 소수 집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합니다.
문화적으로 무지한 조직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철학을 내세우면서도 지배 문화에서 사용하는 조력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문화적으로 소수인 집단의 문화적 강점을 무시하고 동화를 강요하며 비난합니다. 문화적 초보 조직에서는 자신이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적 관리자를 개발하는 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집단 안에서 문화적 감수성 훈련을 실시하고 소수 집단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문화적으로 유능한 조직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자기평가, 차이의 역동에 대한 신중한 고려, 문화적 지식과 자원의 지속적인 확장,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숙달된 집단에서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며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사회에 보급하는 일을 하며 모든 관계자가 기관의 다문화적 실천과 환경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전략을 표명하는 집단입니다. 지지집단 운영을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하며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에서는 집단상담, 가족치료,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 혹은 집단이 모여서 타 집단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증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에서는 집단원들이 서로에 대한 차이와 옳고 그름에 대해 논쟁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접촉을 형성하여 상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3강 3-1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